안녕하세요. 3살 박이 남편, 그래도 사랑해의 작가 배윤주입니다. 지난주에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해졌어요. 그래서 밤에 잠도 좀 잘 자고 또 낮에도 햇볕은 따갑지만 그늘에 가면은 좀 시원한 게 가을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오늘은 그 치매 환자들이 치매 환자들이나 치매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세요.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시기 때문에 케어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문제거든요. 아마도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용변 케어하는 문제하고 밤에 잠을 안 자는 문제가 제가 감당하기에 제일 힘들더라고요.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하루에 누구나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는 꼭 자야지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치매가 걸리게 되면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밤과 낮의 구분을 잘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밤에 잠들기도 어렵고 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보면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는지를 한번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뇌 기능장애의 문제도 있고요. 또 잠자리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이 어수선해서 좀 안정감이 없을 때 환자들이 느낄 때 잠을 잘 잘 수가 없고요. 또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예를 들면 관절이 아프다든지 또 자주 목격되는 게 이빨이 아픈데 표현을 잘 못하다가 보니까 아프다 소리는 못하고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기도 하고요. 또 정신장애 증상들 때문에 즉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공포스러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망상이라든지 환각 같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도 잠을 잘 못 자요.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화장실 문제인데 용변을 한두 번 이렇게 실수를 하다가 보면 본인이 이제 느낄 때는 용변 실수를 할까 걱정을 해서 밤에 푹 잘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낮 동안에는 잠을 자지 않게 케어를 해야지 돼요. 우리 일반인들도 낮에 많이 자고 나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. 낮에 자놔놓고는 내내 밤에 잠 안 온다고 불평하는데 낮에 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낮에는 짧게 자고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잠을 자지 낮에는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는 될 수 있으면 좀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드리고요. 또 수분 섭취도 좀 줄이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밤에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건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하기 때문에 괜히 잠이 안 오면 볼일 보러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잠을 설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분들도 자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좋고요. 또 항상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
소변을 미리 보게 하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자다가 소변 보는 횟수가 아무래도 줄게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화장실 그 전등은 항상 켜둬야지 돼요. 치매 환자가 있는 이런 집에서는. 그리고 거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곳에도 작은 그 등이라도 켜두어야 되는 게, 이분들이 자다가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면 캄캄하면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.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잠에서 깨어나서 혹시나 그 용변 때문에 혼자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깜깜하게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면 집 안에서 또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은 깜깜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작은 불이라도 켜놓고 있어야지 되고요. 그 다음에 잠잘 때는 뭐 밖에서 TV를 크게 튼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줘야지 돼요. 그래서 어쨌든 잠자리가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가운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, 안 그래도 그 뇌기능장애로 밤낮이 구분이 안 돼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주변 환경까지 어수선하고 하면 더 불면증을 앓게 되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변에서 그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계속 불면 상태가 지속되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항상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약물 처방이라도 받아야지 돼요. 특히나 불면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, 이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정말 건강상에 더 위험해져요. 여러분들도 뭐 하루 이틀 무슨 일로 밤을 한번 새워보세요. 그 이튿날이나 그 다음날 낮에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주일씩 혹은 2주일씩 뭐 한 달씩 계속되면은요, 정말 그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요, 제정신이 아니고요, 정말 낮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저도 그런 걸 계속 하다가 결국은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거든요. 더군다나 자다가 일어나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바람에 정말 무섭기도 하고 힘들었어요. 내 남편인가 싶을 정도로 이방인처럼 느껴졌거든요. 그런데 이런 약물 처방은 처음에는 잘 듣는데요, 이 약물도 계속해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지내다 보면은요,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요, 그 수면제를 먹어도 한 2시간 정도만 자고는 또 깨가지고 안 자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이런 문제가 환자를 돌보는데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, 혹시나 교대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든지 하면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,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밤에라도 교대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돼요. 오늘은 그 환자가 밤에 잘 안 주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. 구독과 알람,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